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와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안전보건의 시스템 향상 방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토탈 부사장이 와서 해줄 거는 QRA, 필드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QRA를 해서 어떻게 필드에 적용해서 개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베이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VC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폭발에 대해서 이거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그런 거를 메미스라는 시스템,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이제 국내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토탈에 약 25억 정도를 들여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번째, 그 다음 날은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 계획과 시나리오, 그 다음에 삼성토탈의 안전관리 시스템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이러한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88년부터 세계 14개 나라를 돌아다녔더라고요.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삼성에 참 많은 혜택을 입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그러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역사도 좀 봐야 되고, 회사가 얼마나 큰지도 봐야 되고, 왜 저런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좀 이해하시려고 본다면, 이제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팔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연유로 했던 팔렸는데, 1988년 5월 19일 날 대산단지에 95만 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바다를 막아서요. 91년에 납사크레카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계열 공장이 가동이 됐고요. 쭉 증설을 해와서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88년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규제 산업으로 있다가 풀렸어요. 자율 산업으로. 정부에서 풀어준 통에 삼성과 현대가 석유화학에 진출을 했고, 급기야 그러는 과정에 이제 과잉 투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어서 IMF를 만나가지고 빅딜 대상의 1호 대상 업체가 됐고, 현대는 LG와 롯데로 넘어갔고, 이제 삼성은 프랑스 아토피나, 벨기에죠. 아토피나라고 하는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회사가 아토피나라고 하는 회사는 토탈피나 엘프라는 회사예요. 그 합작사인데, 얘들이 다시 M&A를 해서 토탈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케미칼만 뛰어나가지고 이제 피나라는 회사로 떨어져 나가고 토탈로 흡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이제 토탈하고 이렇게 해서 사명이 바뀌었고, 2015년 5월에 이제 하나토탈로 매각이 됐던 회사입니다. 대산단지는 총 한 39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한 450만 평 정도로 이렇게 산단이 개발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요게 이제 현대 오일뱅크고, 요게 이제 시텍, 여기가 삼성 토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으로 나눠서 LG가 가져가고, 이거는 롯데가 가져가고, 이거는 이제 하나가 가져갔는데, 결국은 이 부두가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에 여기 장치 산업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나 모든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 문제가 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다 보니까 이 원료의 입출구, 제품의 출구, 출하, 이런 시스템들이 막혀버리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제3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3의 요소가 결국은 나중에 모레 다루겠지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쪽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나중에 그 QRA를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위치가 중요한지, 접근로가 중요한지,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이야기 드리려고 이 레이아웃을 보여드린 겁니다. 단지는 95만 평인데 지금 이제 부두가 하나 더 늘었어요.
구두를 이쪽에 하나를 더 내서 스웨즈맥스 17만 톤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총 7선자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류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매출액은 한 10조 정도가 되고 작년 그 영업이익이 1조 4,700억.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아마 남아 있었으면 꽤 좋은 회사로 그렇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전은 제가 보기에는 2019년까지 19년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석유화학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PX 제품이라는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제품부터 아마 그 중국의 쓰나미가 올 것 같은데 그걸 잘 대응하면 아마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구조조정기가 한 번 더 오지 않겠나 하고 제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제품은 본래 이제 납사크래카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납사크래카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러한 다운스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운스트림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석유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PTA 공장인데요. 그 PTA 공장에 원료는 또 PX라고 하는 파라자일렌이 필요해서 PX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PX 공장을 짓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뭐냐면 여기서 컨덴세이트를 써서 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정유 공장에만 있는 거잖아요. 잘 석유화학 공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정유 공장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석유화학 공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인화되어 있는 이 산업 때문에 석유화학의 원료를 공급하려고 PX 공장을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덩어리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석유화학하고 정유는 뭐 형제간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부산물들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공장을 IMF까지 몰고 갔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 공장이었습니다. 이 방향적 공장. 근데 방향적이 또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호황으로 넘어오니까 이 방향적이 1, 2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토탈이 제5의 정유사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기름, 유분이 판매량이 아마 한 4조 정도 될 겁니다.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제5의 정유사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정이 좀 복잡한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근데 이 공정으로 보면 이 공정과 이 공정의 위험성은 전혀 달라요. 이 공정은 가스페이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 대부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는 폭발이라기보다는 화재 쪽으로. 그 다음에 유독물이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제 BTX잖아요. 벤젠톨루엔 자일렌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유독물이 건강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기름류, 항공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석유화학, 이제 휘발유, 희등경중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안전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사고가 나면 다 단지를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만 부분에 가동 정지가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뭐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안전에도 등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을 보니까 이 3만 개의 위험 요소 인자 중에 이와 같이 니어미스나 퍼스트에이드, 그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들, 이것들이 이제 한 3,000개 정도가 이런 건에 비해서 3,000개 정도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는데 통계니까 좀 그래도 유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는 레코더블 인저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상 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정도의 이 중간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이저에 보면 로스 워크 컨디션, 그 다음에 레스트릭티드 워크 컨디션, 이런 것에
제한되는 그러한 사고가 한 30건 정도 일어나더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한 건 정도 일어나는 이러한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분류해 놓은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저희 회사도 그전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상 세 가지로 분류하죠. 아차잠재재해 하나, 그 다음에 경미재해 하나, 중대재해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피라미드 분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분류하고를 제가 매칭해서 이와 같이 나눠 본 겁니다. 그러려면 근간은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천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만한 인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이거를 줄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줄인다면, 우리가 이만큼을 줄인다면 여기로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만큼을 우리가 줄여버린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차잠재재해라고 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제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의 인식전환입니다.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이 제한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제한제도의 이와 같이 발견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돈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제한제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등급이 C등급, B등급, A등급으로 올라가면 C상금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D등급으로 되면 그 아이디어만 그냥 채택한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발견과 체험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혹시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발견과 체험은 뭐냐 그러면, 발견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체험은 뭐냐 하면 내가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갔는데 빔이, 제가 반드시 서서 가면, 바르게 서서 가면 빔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요. 머리 조심하세요. 이제 써놓은 곳이 가끔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내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실제. 그러면 체험을 한 겁니다. 아, 부딪혔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부딪혔으니 앞으로 여기를 지날 때는 헬멧을 쓰시고 여기에 따른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아, 머리 조심하세요. 미끄럼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발견은 뭐냐 그러면 소설 쓰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지혜로, 내가 경험상 비춰봤을 때 여기는 이런 위험이 있어. 나는 체험은 안 해봤지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누군가가 드폰에서 난간대를 잡고 내려가세요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아, 이건 내가 체험은 안 했지만 이럴 경우가 있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서 발견을 했었다면 체험까지는 안 갔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이 제한제도를 통해서 실적 관리를 하고 사람들을 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몇백 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 400건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최소한 5,000원짜리 도서 상품권을 주든 어떻게 하든 부서에 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게 시상을 잘 하든 어쩌든 간에 결국은 사람은 평가와 돈이라는 걸로 귀결을 시켜서 모아들인다,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끌어들였던 시스템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작업으로 관리하겠습니까? 전산으로 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안전의 포털 사이트를 이와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차잠재재해 전체를 조회해 볼 수 있는 화면이 이와 같이 구성돼서 시스템화한 거죠.
그러한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를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거를 회사에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드린 겁니다. 반드시 유가 원칙에 의해서 기입을 하고 원인이 뭔지 대책까지를. 그러니까 혹자는 문제만 딱 이야기하고 그래 so what? 그래서 어쩌란 이야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내 소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아는 사람은 답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못 찾거든 상사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동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찾으면 내일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지 않으면 교대조 특히 해보신 분들은 꼭 재수 없게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계인수해주고 철두철미하게 그러한 부분으로 원인을 발굴해서 개선을 해줘야 내 동료가 안 다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동료가 안 다치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토탈하고 합작하고 나서 느꼈던 그 안전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밤에 사이트 투어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통상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낮에만 열심히 해요. 낮에만. 근데 밤하고 낮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공장에서의 라이트 조명도 이런 거 불빛의 간섭 뭐 이런 것 때문에 밤에는 낮에 잘 보이던 것들도 밤에 잘 안 보여요. 또 밤에 잘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수소나 니크되거나 이러면은 그런 건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낮에는 잘 보이던 것이 밤에는 전혀 다른 향상으로 가기 때문에 밤에 사이트 투어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는데 오퍼레이터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전에 관리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혹시 여러분의 공장이 제조 공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공장이라면 밤에 한번 사이트 투어를 해서 어디가 위험 요소인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딱 놔두면 여기에 올별 평균, 등급별, 원인별, 형태별, 대책 수립안, 개선 현황, 부서별 이렇게 쫙 나오면 항상 삼성은 이 평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다른 회사하고 삼성하고 다른 점, 평가와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건희 회장님의 그 경영혁신도 이야기를 좀 신경영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성과와 보상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소속원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제일 여러분한테 그 안전에서 저해 요소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해도 보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열심히 노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주면 그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차별화를 해야 돼. 세상은 차별화를 해야만이 뭐든지 그 유도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자가 아니면 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시스템이 좋은 회사가 잘 되는 회사고 그 회사가 비전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별 평균을 쫙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경영이사회 때나 회의 때 부서장 같으면 자기 부서원들의 이런 평가가 딱 나오면 올별 회의 때 부서장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조별로 깨든지 뭐 시샘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깨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분발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현황을 또 보여주면 사장님이 부서장 또 격려하거나 그러면 다른 부서장들이 시샘을 해서라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요인별로 또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라는 거죠. 인적 요인이냐, 설비적 요인이냐, 작업 방법적인 요인인 거냐, 관리적인 문제에서 나온 거냐, 기타 잘 모르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 이러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추진했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분석을 해서 방향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협력업체라든지 또 하청업체라든지 우리의 임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의 공유를 통해서 사고를 결국은 예방하는 쪽에 예방하는 쪽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우수한 이런 좋은 저기는 발굴이나 체험, 아차잠재 재해는 이와 같이 책자가 실어서 유관기관에도 좀 보내주고요. 근데 제가 처음 현장에서 있으면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 그러면 토탈하고 우리 국내 종합화학 시절일 때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고가 나면 공유를 안 해요.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칩으로 생각해요. 특히 경영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주 싫어.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밀봉할 수 있고 외부로 못 나가게 하고 친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토탈은 안 그래요. 토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고가 나면 킥보고서가 쫙 올라가 탑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지만 타면은 그게 전 세계 글로벌로 쫙 들어가요. 그래서 저 사고 조사 전 세계에서 들어온 보고서만 관리하는 여자분이 있어.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전 세계 투자사들이나 자기네들 관계회사한테 쫙 뿌려요. 몇 월 며칠 며칠에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저 사고 원인은 뭐였고 예를 들면 밸브 어디에 나트남바 뭐대 어떤 회사의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 이런 거를 조사해서 혹여라도 이런 나트의 제품을 쓰셨다면 보수 계획을, 교체 계획을 세우십시오.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옆집에서 나도 야, 왜 사고 났니? 몰라. 우리 조사 중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 옆집에 알려주면 될 텐데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이 사고에 조금 더 이렇게 사고를 당할 확률이 적은 이유는 그러한 정보가 쉐어링이 된다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쉐어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 차이가 뭐였냐 그러면 이 재해에 대해서 참 관리한다라는 게 어설플 수도 있는데 타겟을 줘요. 야, 지금 너희가 재해가 재해율이 얼마면 이거를 몇 프로, 10% 떨어뜨려라, 20% 떨어뜨려라 이런 관리를 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 게 아니라 LTP라고 해서 롱텀 플랜을 가져가요. 5년짜리, 10년짜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제가 누구를 비방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연구소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거를 많이 보이던데 사장님이 3년 왔다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리바이벌 해. 이 과제요. 뭐 개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개발 한 3년 후에 또 안 됐어. 다음 사장 올 때 뭐냐. 새로운 과제 마냥 또 넣어. 이 과제 또 열심히 개발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토탈 같으면 10년 LTP에 탁 잡아넣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하겠어.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이 레코드를 딱 줘가지고 타겟을 주면 못하면 평가가 나빠지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거는 내 동료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관리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료가 잘해야 사고가 안 나요. 자기만 잘해갖고 사고 안 난다고 천만의 말씀. 아니야. 그러면 그러한 사고를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료를 잘 가르쳐줘야 돼. 동료에게 잘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고를 얼마나 났니? 어떤 문제가 있니? 플랜 대비 액츄얼 실제는 어떻게 됐니? 이러한 거를 다 분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사고 났어? 난 걸로 끝이다는 거죠. 자, 중대재해를 한번 봅시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LG화학도 겪었고 우리나라 S모 회사도 겪었고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 왜 공유를 안 했어? 이 큰 거를.
공유만 했었다라면, 불과 그것도 뭐 10년 전에 난 게 아니야. 1, 2년 전에 난 거야.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원인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전기보수 때 충분히 쿨다운이 안 되고 퍼지가 안 돼서 이 속에 있는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 제거가 안 됨으로써 자연 발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 가솔린 프록셔네이터라고 하는 놈이 옆으로 기울었어. 이렇게. 이걸 또 반드시 세우는데 예술이더라고요. 전 세계 기술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고 교체를 하려면 아마 6개월은 걸릴 거예요. 6개월? 6개월도 더 걸릴 수 있지. 왜? 그런 공간에서 협소한 공간에 그거를 잡아넣고, 이게 또 스탠달론이 아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주문 제작을 해야 돼. 사고 나면부터 이제 발주를 나가야 되면 누가 뭐 우리 이거 해주려고 대기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공장을 6개월 세워놓는다고 해보십시오.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솔린 프록셔네이터가 이와 같이 이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옆으로 휘었는데, 이놈을 그 복디라고 그랬는데요. 이 보강판, 여기를 다 토치로 이렇게 녹이고 잡고 해서 보강판을 대가지고 차기 정수 때까지 돌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를 사고가 나면 좀 공유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예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하고 나서도 삼성토탈에서도 발표를 예외로 안 했어요. 아예. 치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경험과 지혜를 드리겠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런 거를 경험으로 보셔서, 아, 이렇구나. 이 사고 원인이 뭐구나 하는 거를 보셔서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경우가 나온다면. 자, 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 전기보수를 하면서 퍼즐을 하고 있는데 4월 21일 날 이러한 내부 온도, 트레이 온도가 있어서 아, 다 잘 됐구나. 근데 이거는 잘 된 거는 사실 아니에요. 더 쿨다운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제가 솔직히 지금 자백을 한다면 이 사고 보고서는 정확하게 쓰여진 보고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계속 거기에 충분히 요인 인자가 있었고 시간의 다급함 때문에 충분히 퍼지가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수많은 사고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조직관계상 제가 더 이상 이렇다고 명확하게 지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내놓고 나면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충분히 퍼지가 안 됐습니다. 쿨링오라가 리사이클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연 발화가 생기고 2시에 빨갛게 타오른 거죠. 이러한 거를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원인이 있더라. 근데 결국은 이 워터 서큘레이션 이게 안 돼서 시간 연장이 좀 더 필요했었는데 너무 빨리 전기 보수 단축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항상 인수인계하고 지시가 명확해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지시를 줍니다. 명확하게 지시를 줘요. 근데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지시가 명확치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사장님을 8분을 모셔봤는데 어떤 사장님은 메모를 해서 줘요. A부터 Z까지. 자, 여기 이러이러한 것만 채워와. 뭐냐? 방향성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내가 살 붙이는데 얼마나 쉬워. 근데 상사분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이것 좀 해와봐. 이걸 뭘 해오라는 이야기야.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말도 없이 이거 해와봐. 그게 한 5번, 6번 빠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 상사가 있다라면 거기서 직장생활 해봐야 비전 없습니다. 상사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건데 A,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 B,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가져와. 이렇게 해주는 게 진정한 상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거를 안 해요. 잘 안 해. 그냥 나만 알고 나가는 거야. 수지공장은 전조가 대충 해놓고 나가면 후조는
그 뒤치다거리 아니라고 엄청 고성이 떡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노마 공장은 그런 게 이제 화공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이 폴리마 공정은 전조가 공정을 흔들어 놓고 나가면 후조에 가서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인게인수도 제대로 안 해. 아이씨, 나만 퇴근하면 되지. 8시간 후에 오면 지가 알아서 16시간 후에 오면 지가 알아서 했겠지. 천만의 말씀. 사고 쳐놓고 가는 거지. 전조가 사고 친 걸 후조가 뒤치다거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대부분이 요거를 정확하게. 내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정확하게, 이래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다. 좀 확인 좀 부탁한다. 그러면 그거는 뒤쪽과 전문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인계인수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재해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제일 큰 재해는 뭐냐면 기계적인 어떤 페일에 의거해서 일어난 사고들이 제일 많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희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의적인 방화라든지 이게 방해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이 정도 한 5%는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퍼레이셔널 에러도 있을 수 있고 프로세스 업셋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디자인의 업셋이든지 또 컨트롤 시스템의 업셋이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게 좀 저도 의아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되짚어보면 저런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려면 사고를 이렇게 예방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예방하자 하는데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찾으러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벤치마킹이라는 걸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이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잘된 회사에 가서 그거를 배워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치마킹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벤치마킹을 하루 이틀 가서 알 수 있으면 천재게. 두 번째, 벤치마킹 간 사람은 간 사람 수준에 밖에 모르고 옵니다. 여러분 영어로 회의해 보시면 저 신입사원 때 저희 상사가 그러던데 영어 회의에 들어가 버려요. 자기는 안 들어와. 근데 적어오래. 그 회의 내용 전체를. 근데 여러분도 영어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들리는 소리, 영어 단어밖에 안 들리지 자기가 모르는데 뭘 들리기는 들려요. 그쵸? 보통 한 70% 써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아는 게 가서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벤치마킹 할 그 대상 선정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시려면 여러분의 능력이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서 원하는 거를 얻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루 가서 싹 보고 오면은 그 회사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있게? 아닙니다. 벤치마킹도 체험 가서 조직에 가서 근무도 좀 해봐야 되고요. 길게는 우리는 한 달간 파견도 해봤어요. 특히 일본의 마루젠이라든지 이데미츠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정말 그 석유학에서 정유사에서 이렇게 난다긴다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에 가서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같이 근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듀폰의 아시다시피 프로세스 세이프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뭐에 근간이 됐었냐 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PSM에 근간이 됐습니다. PSM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두 가지를 꼴라당 빼버렸어요. 또 그나마. 어떻게 뺐느냐. 경영자의 참여,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까 봐서 경영자의 책임 같은 걸 싹 뺐어요. 그 다음에 사람 관리. 이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14가지 요소 중에 우리나라는 12가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은 미국의 EPA의 레벨 3에 딱 맞춰서 되어 있는 미국 환경청에서 이 위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근데 거기에 레벨 3에 맞춰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2개만을 가져왔는데 이것의 참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탑 코어에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최고 경영자가 안전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탑이 어떤 전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배려하고 이런 게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안전관리가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종업원이 우수해도 탑이 그쪽에 별로 관심 없고 맨날 생산량이나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핵심의 코어는 리더십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과 이 패실리티스라는 설비와 이 사람이 인적, 설비적, 이 기술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 거기에 이와 같은 오퍼레이셔널 이런 프로시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수한 오퍼레이팅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환이 의미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소들은 나중에 하나하나씩 짚어가겠지만 공정안전 정보라든지 뭐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라든지 MOC라든지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 변경관리라든지 프로세스 위험성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게 조금 변질된 게 이 퀄리티 어서런스인데 이게 본래는 품질 보증으로 해서 작업 허가서라든지 이런 게 저 속에 들어있어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빠꾸 뭘로 갔냐 하면 세프티 퍼밋으로 갔어요. 그냥 그 중에 한 30%만 해당되는 것만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타트업 리뷰, 뭐 PSR, 그 다음에 뭐 메카니컬 인테그리티, 뭐 설비적인 결합, 설비적인 보수, 유지 보수, 뭐 그런 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별도로 세프티 워크 퍼밋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